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시장 좀 오늘 재미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의외였어요. 왜냐, 코스닥은 눈에 띄게 지수가 움직여줬고 그 안에서 반도체는 좀 쉬었지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라던가 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었다라는 평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뭐 언제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원래. 왜요? 재밌는 주식은- 날도 있죠. 예, 다 같이 좋은 게임은 1년에 며칠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도 세부적인 섹터 막 움직일 때마다 또 한국 시장의 특징이 그렇죠. 다 같이 안 가고 한번 쭉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시장은 약간 좀 차익 매물 소화하는데 그동안 또 못 갔던 것들 막 또 순환매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재미없더라도 네. 내일을 재밌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오히려 좀 내가 관심 없는 거 아니면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건 과감하게 대응 안 하면 되고요. 집중해야 될 것 쪽으로 좀 더 집중하면 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그러세요? 예,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나 섹터에 대해서 더 챙겨가게 되면 언젠간 재밌는 날이 옵니다. 자꾸 그다- 시장에서 예. 무언가 하나만 힘이 강하게 가는 듯 가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 체력이 마지막에 부족하더라고요. 네. 원래 끝까지 다 좋아. 오히려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행복해서 우아하고 지수랑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 네. 오히려 고점 시도인데요. 그런 거보다는 네.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를 잘 맞춰가 보자.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부터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에만 그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스코어긴 한데 칭찬해드릴 만한 스코어도 아니에요. 맞아야겠네요. 네. 저희가 맞추지 이렇게- 말고 맞아야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예. 이렇게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네, 70%. 네, 오늘은 100% 노려보도록 하고요.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곡물, 게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가 많은데요. 종목 바꿔볼게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검색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BM은 5%의 상승, HLB도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수상한 종목 첫 번째 후보는 HLB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나요? 당시에는 그 유상증자의 발목이 잡히면서 네. HLB 그룹주가 살짝 휘청거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어요. 유중이라는 거 원래 싫어하지 않으셨나요, 다들? 싫어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엔 또 HLB가 붙었다. 이것도 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HLB 테라퓨틱스 이쪽에 대해서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HLB가 참여했다. 제일 큰 형님이 참여하시네? 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고 또 하나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HLB는 딱 HLB가 있고 네. HLB가 상장사들 코스닥 상장사들 바이오 업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파나진 이것까지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8개사가 됐습니다. 약간 이제 HLB 그룹이 됐죠. 그런 쪽에서 HLB가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관련 계열사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쪽이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재무 건전성 강화시킨다. 거기다가 리보세라닙 이제 판매할 준비를 하겠다. 출시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또 특이한 게 리보세라닙 같은 한 3종 세트 이쪽에 대해서 국내에서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 기대감이 펼쳐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LB는 유상증자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의 기대 속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럼 HLB는 제가 알기로는 4월 혹은 5월 중에 네. 파이널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럼 계속 기대가 살아있는 걸까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 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중간중간에 약간 뭐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거에서 무시하고 일단은 회사 측에선 강력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회사의 리보세라믹이죠. 리보세라닙이 병용요법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거기다가 FDA 승인을 그러니까 신청은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쪽으로 집어넣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변화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1년 됐으니까 지난 5월 달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결과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들. 근데 거기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변동폭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LB를 보유하신 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5월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가보자. 매수 혹은 보유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요. 지금 네. HLB가 붙은 기업들이 많아졌잖아요. 다시 말해 그렇습니다. 그룹사들이 많아지면서 뭐 HLB 생명과학 등등이 있는데 그 종목 내에서 대장은 그럼 HLB니까 여기로 압축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개 중에 덜 간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까지 주세요. 한때 HLB 관련된 종목들 쭉 살펴보다가 네. 헛갈리더라고요.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잘 되게 헛갈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 HLB를 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아마 트레이딩 쪽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 확대시켰다가 대응하다가는 어떤 때는 또 막 꼬이고 어떤 때는 이게 가고 저게 가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로 압축을 해서 가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끌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5월달 승인을 앞두고 나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그런 거 나 싫다. 그러면은 한 뭐 4월달까지 보유하고 가시다가 그 전에 미리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요거만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부담 없는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변동성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긴 있겠지만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전략적인 입장 쪽으로는 일단 누릴 거 누리시되 미리 한번 또 정리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로 압축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고요. 주가는 업앤다운 무엇일까요? 일단은 업이죠. 업으로.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이런 상황 쪽에서는 계속 추세는 유지하겠다. 기대감은 반영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안에서 HLB를 포함한 바이오주들이 뜨거웠는데 네. 그 주인공은 사실 3천당 제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다뤄봤는데 당시에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3천당 제약 그래 이번 이슈가 좋아. 그런데 과연 이 황반변성 치료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내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알테오젠 제2의 HLB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또 비교를 하고 그러십니까? 다 그러면 그런가 보지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네, 싶어요. 다양한 의견이지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성과물에 면에서요?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황반변성 관련된 아일리아 쪽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게 유럽 판매권 9개국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총 매출액의 55%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나쁜 조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힐 게 캐나다, 한국, 일본 쪽. 캐나다, 한국, 미국 쪽. 네. 이쪽에서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유럽 쪽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더 실적으로 찍힐 건 바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중요한 에스페스 같은 경우도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약물을 먹을 때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게 코로나 치료제 쪽하고 그리고 인슐린 관련된 쪽입니다. 인슐린 관련된 시장은 지금 아마 이번에 그 아일리아보다 몇십 배 큽니다. 거의 뭐 120조 가까이 되는 시장 쪽에서 그걸 만약에 간편하게 경부약으로 바꾼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 글로벌 임상 일상 IND 신청 중이다 보니까 거의 결과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추세는 변동은 좀 커지겠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당 제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오 이슈가 참 많아지고 있는 시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위메이드입니다. 6.89% 주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그 신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네. 대표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퇴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위기 전환시켜냈던 위메이드였는데 네. 그 효과가 다한 겁니까 벌써? 네. 뭐 까마귀 날작 배 떨어지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나이트 크로우죠 신작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제목이 이상하게 붙었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신작 게임을 내놨을 때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반응은 초기에는 우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기대감이 붙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P2E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못하지만
P2E 게임이라고 붙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돈 벌 수 있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동접자가 거의 30만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확 키웠었죠. 근데 그 뒤로 이게 플러스로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 게임의 특성상은 그게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이고는 약간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고점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 이게 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외로 위믹스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연결되는 P2E에 관련된 위믹스에 대한 코인들이 크게 반응이 없다는 점들이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대규모 게임을 이제 런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들이 있겠죠. 그것만큼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적 흐름들이 그 정도만큼 나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우려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동향들 체크하는 게 먼저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접자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위메이드. 그래서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초기 반응으로 인해 주가가 반등하듯 하다가 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21선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이 정도 쪽에서 한 3일 정도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네. 자율 반등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에 따른 모습들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변동성도 커지는 걸 생각해서 그리고 또 지금 성장주 개념 쪽에서 아직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직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하겠지만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비중 많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적으로 아직도 마냥 또 나온 데이터 가지고 좋아할 정도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은 그래서 일단 다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지만 또다시 추세를 급격하게 바꿀 만한 힘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의견이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5% 넘는 상승을 에코프로도 오늘 2%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 좀 의아했던 게 네. 오늘 뭐 LNF, 에코프로 여러 가지 2차전지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석한 거는 LNF와 SK온과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LNF가 아니라 에코프로 쪽으로 쏠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너무 모르겠어서요. 네. 대규모 공급 계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고점에서 쭉 밀리는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의 증시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주가가 좀 출발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한 2주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쪽이 LNF다 보니까 그래서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추세를 이탈하겠느냐?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심은 계속 또 LNF 쪽으로는 보긴 봐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은 LNF도 저런데 네. 나도 가자라는 속성도 좀 있었겠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2차전지 관련된 업황이 확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근데 내일이 에코프로 BM의 주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결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쪽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거래소 이전으로 갈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구조상으로 한 6월이나 7월 달에 이제 가기 시작하겠죠. 코스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특례 편입 때문에 코스피 200을 많이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를 좀 노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좀 강했는데 이게 업황과 관련된 뉴스는 아닙니다. 약간 구조와 관련된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가서 만약에 거래소 이전 그래서 우아하고 하다가 또 세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하셔서 아직은 업황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이런 게 좀 더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 이번에 SK온과 LNF의 공급 계약을 좀 뜯어보면 네. 그 SK온의 배터리를 현대차가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현대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SK온도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낼 테고 LNF로만 부족할 수 있다. 네. 다른 기업들, 양극재 잘하는 기업들이라던가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 후보지로 에코프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다른 기업들을 또 찾는 움직임을 오늘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당장 필요한데 지금 그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2025년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라도 뭔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 업체들이나 계속 또 특히 북미 업체들이 더 그런 현상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판매량이 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쪽 말고 잠시 대기.
좀 기다려보자 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자동차 판매 관련된 라인업들도 또 이제 약간 연기시키고 좀 뒤로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만약에 전기차 업황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또 공격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이런 또 소재 업체들 찾기 이게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뤄질 거로 보는데 네. 그게 지금이겠느냐라는 쪽은 이제 슬슬 업황들을 좀 타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온이 또 요즘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내일장에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저는 약간 극단적이니까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에코프로 그룹 이제는 싸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싸다. 싸다. 예, 싸다는 자극적으로. 게, 예. 예, 뭐 그래서 어떤- 저희 썸네일을 네. 김민수 대표 에코프로 싸다 안 싸다 이렇게 그래 싸다고만 이렇게 싸다 안 싸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점점점만 해주세요. 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업황은 바닥은 맞습니다. 어. 바닥이 맞다 보니까 계속 시도는 하겠죠. 네. 시도는 하는 과정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주주총회. 예,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잘 마무리되고 그대로 올라가는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변동성은 커질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까지 또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게 되면 저라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살자리를 노려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업황은 바닥권이 맞다. 네. 내장 업. 네. 하지만 많이 오르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또 뭐 인니 니켈 재련소 이야기 있던데 이거 중요한 이슈인가요? 중요한 이슈긴 한데 지금 어차피 지금 중국 쪽에서의 변화를 계속 또 공급 라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탈중국화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서 네. 이제 계속 지난번에 모렐라인가요? 거기서도 좀 했었고 그다음 이번에 중국 쪽에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쪽으로도 계속 지분 취득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시도는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다음 장 업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한일사료입니다. 26.32% 급등 마감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오늘 사료주들이 올랐어요. 지난번에 러우 전쟁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사료, 비료주들, 곡물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예의주시했잖아요. 네. 다시 또 반복되는 건가요? 네, 유로존이 일단 러시아 때리기에 나섰지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조금 골치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관세 확정을 했고 50% 관세면은 뭐 수입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톤당 95유로 정도 또는 50%다 보니까 거의 뭐 러시아산 그리고 벨라루스 네. 발음이 안 됩니다. 예. 네. 이쪽 거는 이제 안 쓰겠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으로 됐었을 때 이제 국제 곡물 시장 쪽에서는 그러면은 또 곡물 가격이 뛰겠구나라는 쪽에서 그에 따라서 어떤 사료 업체들도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 그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강하게 움직인 만큼 추가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도 시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게 곡물 가격을 자극하는지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 또 곡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국내 시장에서 곡물과 관련한 테마주, 뭐 사료, 비료주 찾기에 많은 분들이 매수 동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뛰어드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뛰어든다면 네. 30분 정도? 단타로요? 예. 무슨 들어갔다가. 말인가 했네요. 네. 뭐 잔잔바리는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과거에 나와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사료업체, 곡물 관련된 업체들 뭐 넓혀서는 농업 관련주까지 대체육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사이클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러면 곡물가가 진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 쪽에서 실적이 그럼 그만큼 좋아졌느냐? 실적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잠깐 좋아졌습니다. 이게 보여졌기는 합니다만 네.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뚜렷한 실적의 변화가 없었고요. 또 일회성 이익 정도만 반영됐을 뿐 아직 그게 실제적으로 높다 보니까 거기다 마진을 더 붙여서 납품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직접 끌어낸다.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잔잔말이 해야죠. 올라갔을 때 장중에 좀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분봉이 만들어갔을 때 그냥 정리하고 그냥 나오는 정도 그런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한일사료 그럼 내일장은 이 테마 열풍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운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예, 어차피 잘 틀리니까 네. 큰 그림상은 그렇게 맞춰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짧게만 대응한 정도 그렇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테마가 탄생하나 싶어서 매수 비중을 확연하게 늘리는 것보다는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보시죠. 신풍제약, 한일사료, 위메이드인데 생각보다 신풍제약 강하지 않아요? 강하죠?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뭐 임상 3상 했던 거에 대한 결과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강한 것 같은데 강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지는 또 지금 제약 바이오 분위기 때문에 나도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 플러스 외에는 네. 아직은 확신 갖고 바라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좀 확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아가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건 5종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 낮고 확대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다른 곳에서 가능성과 여지를 주지 말자. 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몇몇 개의 종목으로만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오랜만에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알테오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또 이제 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마 고르다 보니까 삼성 SDI가 그나마 낫겠다. 지금 쪽에서는 2차전지 쪽에 셀 업체 쪽에서 그나마 성과 내고 있는 쪽인데 또 이제 전고체 쪽으로 뭐 나가겠다는 계획도 있고 거기다가 3사 중에서 제일 저평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가적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자라는 쪽에서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목표 주가 55만 원, 손절가 4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업황 바닥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은 네. 분들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대형 셀업체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앞단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마무리가 되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약간 의리면서도 갑 같은 관계죠. 그런 쪽에서 주도를 이제 업황 쪽에서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 쪽으로 나가지 않나라는 쪽인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황이 Q가 살아나는 변화. 그래서 지금 다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대표님은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썸네일에 나 김민수 에코프로 싸다 안 싸다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은 다 제 몫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